날씨가 아주 좋고요. 공부하기 좋은 날인데 여러분 영어 단어 실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름들은 무슨 물건의 이름일까요? 시크릿, JQT, CY, FX, TR, 터미닛, 핑클, 샤이나, FT 아일랜드, 스텔라, 소녀시대 보니까 알겠어요? 카라, 원더걸스, 샤크라. 제가 찾은 거는 한 8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나머지도 전부 영어 이름들인데 이게 무슨 자동차 모델 이름도 아니고 약품 이름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이 아이돌 그룹의 이름입니다. K-팝의 아이돌 그룹인데 어떤 분은 아이들?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돌. 아이돌은 영어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의 젊은이들만 아니라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지금 한국에 득실득실합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에서 이 한류 반대 데모를 하는데 지난달에 도쿄돔에서 어느 그룹이 가서 공연을 하는데 6만 5천 명, 그것도 안표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는 말할 것 없고 이제는 파리 영국에서도 저 그룹들의 공연을 연장해달라고 데모를 했다는 뉴스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죠? 우리 70년대 미국의 영국의 스타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한 사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깔려가지고요. 너무 엄청나게 모든 세상의 문화바람이 이 서구의 바람이었는데 지금은 유럽, 심지어 아시아는 말할 것 없고 남미까지,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흘러 들어가는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뉴저지 오버퍽에서 추석 잔치인가 할 때에 아마 어느 그룹이 왔는지 몇 그룹이 온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미국 전역 각지에서 저 스타들을 보려고 저녁에 공연하는데 아침부터 와서 줄을 서서 종일 기다리고 그랬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가요뿐만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소식은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5년 전인가 우즈베키에 갔더니 길에서 어떤 젊은이가 오더니 주몽하세요? 주몽하면서 뭐 칼을 빼가지고 모션을 하는데 내가 주몽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렇게 아주 한국 드라마에 흠뻑 빠져 있고, 인도네시아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국민들 90%가 시청을 했대요. 근데 그 10%가 못 봤는데 그 못 본 분들은 TV 셋이 없어서 못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북한에서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지금 배를 타고 탈출해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스포츠가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세계 10위권에 넘나다 보는 그런 위치에까지 부상을 했는데 국력이 강해지고 국위가 높아지니까 미국의 정부가 우리 대통령을 지난 주간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참 얼마나 뜨겁게 예우를 했는지, 상하 야원 의원들을 앞에 놓고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기립박수가 3번이고 박수만 45번을 쳐가지고 예정 시간보다 15분이 박수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런 참 기쁜 기사를 읽기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을 순찰하러 갈 때, 이 대통령이 갈 때 오바마도 절랑절랑 따라와가지고 이번 집회에 10시간 이상을, 이건 미국 정부 건국 이래 이런 예우가 없었다고 그래요. 공식 만찬도 불편해할까 봐 우레옥에 가서 불고기 먹으면서 합시다. 그래서 이 불고기 만찬을 나눴다는 그런 뉴스를 듣기도 했습니다. 참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지요.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 모국이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계가 현재는 이 한류의 열풍을 맞고 있는데 감사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이 한류의 끝은 무엇일까를 내다봐야 된단 말이죠. 이 한류가 이대로 바람직한 것인지, 정말 한류 바람이 세계 젊은이들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휘어잡고 나가는데 이게 마땅한 것인지,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뻐할 일이고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한류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가? 제가 좀 서치를 해서 읽어보니까요, 세 가지가 마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곡을 잘 쓰는 외국 작곡자들이 많이 초빙을 해다가 사람을 흥분시키는 박자는 4박자래. 4박자. 3박자만 해도 약간 처지고 4박자를 해야 이 심장 뛰는 소리와 함께 비례가 맞아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데, 거기다가 이 율동, 댄스까지 겸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댄스하면서 노래하는 그룹들은 많은데 왜 히트를 못하는가? 댄스가 잘하면 노래 가사리 전달이 안 되고, 가사 전달이 안 되면, 잘 되면 이 모션이 집중을 못 받고, 두 가지만 잘해가지고 되냐?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하나같이 다 얼짱들이랍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세계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남자고 여자고 스타들이 아주 어떤 사람을 봐도, 나 별로 본 적은 없지만 하나같이 날씬하고 예뻐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 파리의 젊은이들이 뭐 눈물을 흘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찌할 바. 남미의 한류 스타들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한류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또렷또렷한 한국말로 그들이 추는 춤을 그대로 추면서 온 난리가 났는데, 거기까지는 유학생들 그리고 이민 젊은이들의 공로가 크다고 그러네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한류 K-팝 가수들 한 번만 보여주면 자기들이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류 인터넷의 클릭 수가 거의 8억 번에 가까운 놀라운 숫자를 기록하는 게 지금 한류 문화의 현주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부가가치로 일어나는 이 한국의 국익이 또 엄청난 것이고요. 그 드라마 하나만 가지고도 벌어들인 돈. 그런데 지금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스타들을 가까이에서 보겠다고 한국에 지금 줄을 이어서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촬영했던 촬영지가 관광지가 됐다는 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들은 얘기죠. 참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게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가 아닙니다. 이제는 문화전쟁이 일어난 시대인데, 일단은 한류 문화가 세계 문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 뭐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민혁명 때 모든 예술이라는 건 다 싹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런 이 격이 없는 노래들은 당 정신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반동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게 만들어. 그리고 표현도 자유롭게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90년대부터 이 엄청난 한류 바람해서 그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중국 언론입니다. 중국 언론이 한국의 코리아 웨이브, 영어로 말하면 한국의 물결이 파도치기 시작하면서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제는 이 문화가 모든 나라를 제패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저들의 가치관과 정신세계까지 완전히 정복을 하는 게 문화예요.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문화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삶의 흔적이 문화입니다. 문화가 뭐냐? 문화는 인간의 모든 삶의 흔적이에요. 활동, 정신세계, 그리고 살다가 남겨놓고 간 그 뒷자리의 흔적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히피들은 히피들의 문화를 만들었고, 중세시대 사람들은 중세 사람들의 삶의 흔적의 문화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떠난 다음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문화가 남습니다. 이민자는 이민자의 문화가 있고 원주민은 원주민의 문화를 남기고 갑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가 있고 미국 사람은 미국 문화를 가지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이 문화를 만드는데 나중에는 그 문화가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이 삶의 질을 높이려고 사람들이 최고로 노력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문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개발하는 분야들이 문화예요. 전에는 전자, IT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쪽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일구어내는 것, 그래서 IT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인터넷 문화를 만든 거예요. 아주 지구촌을 마치 안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글로벌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 IT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말이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예요. 밭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가꾸는, 그게 컬처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30명의 학생들에게 진흙덩어리 하나씩 나눠줬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만들고 싶은 거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어라. 학생들이 받아든 진흙을 가지고 짐승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애들은 짐승을 빚어서 만들, 어떤 아이는 자동차를 빚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서 애플을 만들었어요. 그 옆에 있는 애가 그 애플을 보니까 처음 만들었다는 맥킨토시 컴퓨터가 생각이 나서 진흙으로 그 모양을 만들었어요. 어느 여학생은 부엌에서 쿡하는 걸 좋아가지고 후라이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주방용품들을 진흙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30명의 학생들이 한 사람도 똑같은 걸 만든 게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진흙으로 다 빚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삶의 흔적이고 그게 오래가면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세상과 시간과 공간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했어요.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문화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교 명령인 것처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은 인간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컬처 커미션이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명령을 받들어 잘 순종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준행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권위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들을 그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면서 한 쌍 한 쌍에게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끼리 하면 꼭 코끼리처럼 생겼잖아요.